월스트리트와 중국의 새로운 연애. 최근 글로벌 금융기업들에 잇따른 중국 시장 진출을 소개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붙은 제목입니다. 실제 2018년 이후 중국 금융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파른 개방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달리 금융 분야에선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자본과 중국 간 묘한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F는 최근 개방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을 전격 회고하는 한편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짚어보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중국의 열린 대문은 닫히지 않고 점점 더 활짝 열릴 것이다. 지난 2018년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개방이라는 단어를 43차례나 언급하며 중국의 개혁 개방 의지를 부각시켰는데요. 이 개방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은 분야가 바로 금융입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10여 년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업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 비율과 업무 범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됐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한도가 완화, 폐지되거나 투자 편리성을 높이는 방식의 개혁 개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분야는 디지털 금융입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의 온라인 결제 업체들이 자국 시장 장악을 넘어 아세안 국가 등 해외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기반으로 중국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자면 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전통 금융업은 인바운드, 즉 해외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금융 분야는 아웃바운드, 즉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중국 당국의 개혁 개방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기관들 역시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외국계 최초로 중국 현지 독자 뮤추얼 펀드사 설립을 승인받았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증권사들 역시 현지 합작 증권사들의 지분을 과반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소개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제목을 다시 빌리면 월스트리트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으로 비춰지는데요. 실제 미국은 양국 간 통상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왔고 2018년 시진핑의 금융개방 천명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유화적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역시 최근 새 경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금융 시스템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요구가 일방향적으로 관철됐다기보다는 양국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간 절묘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금융 개방은 미중 갈등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이 양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금융 개방은 한국 금융기관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금융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나 중국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현지 금융사와의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중국 자산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 및 아시아의 비교 우위가 있는 한국 금융사의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해 중국 금융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